6강 확장형 ERP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안 남았죠? ERP 부분 6강하고 7강 하면 거의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요. 8강까지 좀 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조만간에 끝날 것 같은데 최근에 이 부분들이 좀 추가가 된 내용들이 있어서 앞으로 문제가 좀 확장이 되면은 이 차세대 ERP 부분, 그 다음에 빅데이터 ERP, 인공지능 ERP 이쪽 부분이 조금 더 보완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문제들이. 자, 확장형 ERP 고유 기능이죠. 이거 포함되어야 될 내용. 이것도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확장형 ERP라는 걸 우선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보기 전에 개념을 보시면 뭐 익스텐드 ERP라고 부르기도 하고 ERP2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기존의 ERP에서 프로세스가 조금 더 보완된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프로세스 그리고 기업 외부의 프로세스까지 확산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터페이스, 이 비즈니스까지 사용 가능한 시스템을 우리가 확장형 ERP라고 부르고요. 등장 배경을 보시면 기업 비즈니스 환경이 변화됐고요. 그 다음에 외부 환경에 유연한 대응이 필요해졌고요. 그 다음에 ERP와 다른 솔루션 간의 협업이, 그 다음에 의사소통이 필요해졌다. 자, 그래서 특징을 보면 상거래 지향적인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고 외부 프로세스와 연계가 된다는 게 특징이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5가지 기억해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고유 기능이 추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포스 시스템, 포스라든가 SCM이라든가 그 다음에 CRM 이런 것들이 추가됐다. 고유 기능이 추가됐다. 포스 시스템은 여러분들 판매 시점 관리라 해가지고 그 우리 흔히 말하는 편의점에서 계산하는 거 있죠. 그걸 얘기하는 거고, 서프라이 체인 매니지먼트 같은 경우에는 공급 사슬망 관리라 해서 우리 그 구매자재업체, 원자재 조달업체를 엮는 걸 얘기합니다. 크게 보면. 자, CRM은 고객 관계 관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능들이 추가 지원됐다. 경영혁신 지원, 지식과 경영, 전략적 의사결정, 그 다음에 전략계획을 수립하는 시뮬레이션 같은 기능이 추가됐다. 그 다음에 선진 정보와 지원 기술 추가라고 되어 있는데, 자, 무슨 얘기냐? 국내 국제적인 표준을 지원해야 되고요. 무역거래라든가 상거래 거래. 그런 것들이 이 비즈니스 시스템까지 전 세계를 시장으로 삼아서 좀 확장됐다. 내용이 확장됐다. 정보 기술이 추가됐다. 이 내용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산업유연 지원 확대 같은 경우에는 ERP를 제조업이 옛날에 활발하게 사용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제조업뿐만 아니라 금융업, 건설업, 유통업, 통신업 다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보기술 발달과 함께 산업이 특화된 정보 기능이 추가되어 그 기능을 요즘엔 부응하고 있죠. 산업 유형 지원 확대가 되겠고요. 전문화 확대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 시스템에 대해서 인간 수준의 판단을 아직까지는 기대하기는 어렵죠. 하지만 여러 가지 인간의 판단을 대응할 수 있는 기능들이 추가되고 ERP도 점점 보완되고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요 5가지 시험 문제 가끔 나오니까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확장형 ERP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요거 외워달라고 하진 않을게요. 다. 그 대신에 SEM은 좀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SEM은 딱 보시면 4개밖에 없죠. BSC, VBM, SFS, ABM 이렇게 4개 있습니다. 나머지는 위에 보시면 지식경영 시스템, 의사결정 시스템, 경영자정보 시스템, 고객관계관리, 공급망관리, 전자상거래. 이거는 지금 좀 더 내용이 많잖아요. SEM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암기하기 쉬운 걸 암기해 주시면 되는데 원래대로 따지면 지금 이 내용들은 책 제목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하나가 거의 전공서적이라고 보시면 되는 제목들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우리가 자세히 들어갈 수는 없고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면 KMS는 지식관리 시스템이죠. 인사에서 기업들이 인적 자원이 축적하고 있는 지식을 공유하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관리하는 시스템. 의사결정 시스템은 말 그대로 기업이 당면하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안을 개발하고 평가하는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시스템. 그 다음에 경영자정보 시스템은 기업 경영자들에게 전략 수립 및 의사결정을 지원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정보 시스템. CRM은 앞에서 나왔었죠. 고객 관계 관리를 얘기합니다. 기업이 소비자들을 고객으로 만들고 그 사람들을 유지 관리하기 위한 프로세스. 여러분들이 만드는 뭐 회원카드 같은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SCM은 공급업자로부터 마지막 최종 소비자에게까지 그 전체의 그 망들을 사슬로 엮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보라든가 우리 흔히 말하는 그 제품의 흐름, 정보의 흐름, 재정의 흐름을 서로 엮어가지고 공유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통합 업무 프로세스를 얘기한다. 자, EC, 전자상거래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저 인터넷 안에서 상거래를 하겠다는 얘기죠. 최근에는 뭐 모바일 상거래까지도 이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파생돼서 나온 단어들이 또 뭐예요? 옴니채널이라는 것도 있죠. 유통 쪽에서는. 자, 그러면 전략적 기업 경영 시스템이란 건 뭐냐? SEM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서는 성과 측정 관리가 있죠. BSC라고. 요거는 인사에서 많이 봅니다. 기업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 재무적인 성과 지표뿐만 아니라 고객 만족, 비재무적 측정 지표까지도 반영하는 프로세스. 이걸 BSC라고 부르고요. 밸런스 스코어 카드라고 부릅니다. 평가하는 측정 도구라고 보시면 돼요. 부가가치 경영, VBM, 그 다음에 ABM이 있는데 주주 가치 극대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가치를 창출하는 고객 중심의 시스템. 그 다음에 ABM은 프로세스 관점에서 입각해서 활동을 분석하고 원가동인 및 성과 측정, 원가 절감을 도모하는 것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까지 여러분들이 보실 필요는 없고요. 그 다음에 SFS는 조직의 목표 달성을 하고 비전에 도달하기 위해 최적의 전략을 수립하는 전략 실행을 의미한다. 전략적 시뮬레이션을 얘기하는 거죠. 요 4개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올까요? 다음 중 SEM이 아닌 것은, 다음 중 이 비즈니스 시스템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옵니다. 우측에 문제 볼까요? 이 비즈니스 시스템을 구성하는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딱 보이시나요? 1번 BSC는 어디 거다? SEM 거다.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옵니다, 여러분. 6강이고요. 6강은 여기서 또 간단하게 끝납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땐 7강의 일부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7강의 일부, 7강 다시 1을 먼저 하고요. 왜냐면 늘었어요. 제가 7강 비즈니스 애널리틱스하고 8강이라 해서 더 추가적으로 넣었거든요. 이 부분이 요즘에 추가돼서 처음에 7강 차세대 ERP까지는 좀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라우드 ERP인데요. 클라우드 ERP는 클라우드라고 서비스 아시죠, 여러분들? 웹하드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내가 원하는 정보를 인터넷상에다 저장하고 필요할 때 꺼내 쓰는 걸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는 기본 개념을 여러분들이 숙지해 주시면 됩니다. 크게 뭐 어렵지는 않고요. 클라우드 컴퓨터의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장단점에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거는 간단하게 봐주시면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장점은 뭘까요? 그래서 내가 집에 디바이스, 장치가 필요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내가 필요한 자원을 언제 어디서라도 쉽게 꺼내 쓸 수 있다는 거. 그래서 IT 투자 비용이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는 것 반면에 시험 문제는 단점에서 나옵니다. 단점은 뭐냐면 내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2번이 지문에서 많이 나오죠. 모든 어플리케이션을 보관할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필요한 어플리케이션을 지원받지 못하거나 클라우드 ERP에다가 클라우드에다 뭘 할 수 없다고요? 우리가 필요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할 수가 없다는 가장 큰 단점이 있겠죠. 이거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게 뭐죠? 여기 클라우드 서비스 유형이 시험 문제 나오죠. SaaS, PaaS, IaaS가 있는데요. 여기 SaaS에서 요 S는 뭐의 약자다? 소프트웨어의 약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컴퓨팅 서버에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자가 클라우드 사용자 원격으로 접속해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는 모델을 의미합니다. 즉 설명 자체에 뭐가 있다고요? 어떤 단어가 있어 지금? 그렇죠. 소프트웨어란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푸실 때는 핵심 단어를 보고 풀어주시는 겁니다. 앞으로 외울 게 천차만별로 엄청 많이 남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다 암기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것만 숙지해 주시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PaaS는 제가 어디다가 지금 밑줄었죠? 플랫폼에다 밑줄었죠. 그래서 사용자가 소프트웨어를 지원할 수 있게 개발할 수 있는 토대, 이 토대라는 게 결국은 뭘 뜻하는 겁니까? 플랫폼을 얘기하는 거죠. 플랫폼. 그래서 토대를 만들어주고 어떤 지문에서는 토대라고 안 쓰고 뭐라고 써요? 플랫폼이라고 그냥 써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지원하는 걸 얘기해준다. 지원. 자, IaaS는 인프라죠. 인프라. 서버 인프라를 서비스를 제공한다. 인프라라는 단어가 나온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인프라를 제공해준다 라고 하면 IaaS가 되겠습니다. 시험 문제는 어떻게 푸시냐? 우측에 볼까요?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가 클라우드 컴퓨팅 서버에 ERP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원격으로 접속해서 ERP 소프트웨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계속 어디 가나 소프트웨어 나오고 있죠. 그럼 답은 뭐예요? 그렇죠. 3번입니다. 그리고 DAAS라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 1번은 없다. 찍어도 1번을 찍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6강하고 7강 일부를 한번 봤고요. 다음에는 7강과 8강을 연결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계별로 나눠서 하고 있고요. 교과서에는 지금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는 내용 말고도 더 많은 내용들이 있죠.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는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ERP라는 책 자체가 요약지인데 제가 그걸 또 요약해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빠져나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것들은 어떻게 공부해 주시느냐? 자주 나오지 않거나 지엽적인 내용들은 기출문제를 통해서 반복 숙달을 해주시고요. 기출문제를 풀다가 모르는 내용이 있으면 거꾸로 들어가서 교재를 갖다가 읽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공부를 해주시라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6에서 7강이죠. 마무리 짓고 다음에는 이제 7에서 8강 마지막 강의 진행하도록